일단은 홈페이지가 중요한데 홈페이지가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안에 채울 컨텐츠들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팀들이 이메일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최대한 자료를 주세요. 아마도 뭐 팀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술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개개인의 프로파일 같은 것도 전부 다 드렸죠? 예, 예. 우선은 저희가 메일을 드리게 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취합할지 막 또 한 번씩 고민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요 칸에 이런 양식으로 주세요라고 아예 저희 스펙을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늘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총장님은 비주얼팀하고 합의를 먼저 보셔서 레포트가 먼저 나오기 이전에 그동안에 간간히 만들어봤던 메서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오히려 수집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사이트가 3월 말까지 오픈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여주고자는 제 내부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름만 듣고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에게 충족할 만한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타임라인별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아기자기하게 정리만 일단 먼저 하려고 하고요. 네. 그거를 비주얼팀의 레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복잡한 레터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를 신경 쓰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우리말 리포트 쓰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갈 만한 그 내용들을 요청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가격 중에는 상세 스펙을 정의해서 예제와 함께 네. 네. 따라서 맞습니다. 앙케이트 리스트 하듯이 네. 그다음에 운영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팀은 비주얼 팀하고 상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모임 스케치한 사진들 있죠. 그것도 다 실릴 수 있게 다 드려주시고 그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 마련을 뭐 해주시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구 사이트로는 유명한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게 매일 시즌이 딱 시작을 하면은 30만에서 40만이 매일 접속을 해요. 야구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혹은 경기에서 뉴스를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40만 명이 매일 접속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 찍는다 보니까 그게 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30~40만이라고 발표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 20만, 10만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쪽에는 대체적으로 다 게시판으로 형태가 돼 있어서 그 게시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또 유명한 사이트들로 다 기사 사이트들로 링크가 되고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 사이트에는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접속을 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서 나타내줄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 SNS 네트워크 시대에 모인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 그냥 저희가 어떤 지역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모였습니다. 이걸 하나 소개시켜줄 게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다른 이제 논문을 또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접속을 했을 때 이런 케이스로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줘도 상관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볼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논문인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그렇게 3개가 잡힐 거고요. 나머지 게시판은 거기에 서브로 끼워들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들었었던 논의 내용 중에 그 인포그래픽 작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를 없는 걸 저는 오히려 아는 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분이 참여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결국은 못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기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걸 네. 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너무 막 그 잘 만드는 게 처음에 틀을 다 만들고 뭘 해야 될지를 계획 세운 다음에 그걸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지고 계속 일단 넣은 다음에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 보러 넣으라고 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계속 요청하세요. 한 번에 다 요청하면은 사람들이 못 해줘요. 요청이 너무 많으면. 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일단 3월 말까지 이화를 잡아서 1차적으로 오픈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갈 거고 네. 뭐 그때 트래픽 걸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나중에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저희가 4월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 더 업데이트가 된다던가 네. 뭐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다음에 그때까지는 계속 뭔가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 저희가 3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오픈을 하되 그 보도 자료가 나가기 전까지는 대략적인 데이터가 모두 취합이 되고 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다음 스텝이 있으신지. 네. 그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궁금한 점 하나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획을 짜서 딱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초기에는 사람들이 탁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온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만들 거냐. 왜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뭐가 다르고 없으면 어떻게 다르고? 게시판 같은 거나 이런 걸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SNS를 이제 해시태그를 다른 거를 메인 화면으로 꺼내느냐 네. 아니면 그 해시태그 단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면 메인 화면을 딱 꺼내면 되게 이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한 4월 달 중반 지나고 났더니 해시태그가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 그렇다면은 메인 화면에 대한 것보다는 메인 화면을 다르게 꾸미고 그거는 다른 게시판식으로 이렇게 밑에 서브로 넣는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시네. 어떻게 그거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 저 홈페이지 이름을 그 Y Average 폼가 그거가 1등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를 그냥 끝으로 마무리를 그냥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뭐 계속 야구와 관련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즌 2, 3 계속 갈 거면 가을 타자라는 거 연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희 마무리 해보고 고민하는 아니 홈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답을 드려야죠.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도메인을 가장 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일단 하고 그거를 나중에 향후 용도 변경을 하건 다른 도메인으로 이전을 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단지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보도 자료로 올릴 때 조금 더 사람들이 명확한 도메인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 보자면 Y Average 4가 좋다는 뜻이신 거죠?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메인을 여러 이름으로 또 한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도메인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어떻게 하겠느냐가 좀 고민하시는 쪽이라면 홈페이지보다는 브랜드 쪽 관련해서 문제가 아닐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백인천 우리가 새로 뭘 하더라도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백인천 우리 모두가 그 백인천 선수에 대한 존경심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 이름은 바뀔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올리는 거는 4월 중순에 마감한다고 가정하고 홈페이지를 만드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추후 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하거나 혹은 제가 제안을 드리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해봤던 팀들이 좀 더 참여할 가능성도 높고 관심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모임이 그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때그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시 또 모이는 느슨한 구조니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이름의 틀 안에 묶이는 거는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의 정신에. 네, 우리는 기억으로 가입하고 망각으로 탈퇴하는 순하게 들어왔다가 목적을 수행하고 나면은 사라지고 그 결과물이 어쨌든 웹상에는 존재하고 그런 거니까 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4월 중순에 해체한다는 일념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진행을 하는 걸 하죠. 어때요? 다들 너무 반기시네요. 네. 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뭔가 있으면 정말 아니에요. 우리 그래야 돼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뭐 너무 당연하게. 아니 여태까지 모은 데이터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여서 네. 이거 말고 많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논문 쓰는 거에 굉장히 부하가 걸리니까 영어 논문 이외에 기사 거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소소한 연구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나 분석했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트래픽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네, 아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뭐 출판을 하게 되고 하면 어찌됐건 저번에도 마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지. 좀 나오겠죠. 한 사람당 10명씩만 자꾸 가족들과 이렇게 행동을 다단계를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처음 딱 찍었을 때 5,000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100만 원 정도를 그걸로부터 받고 인쇄로 그 다음에 책을 100권을 받을 거예요. 참여했던 사람들 나눠드릴 거고 100만 원으로 이제 뭐 파티를 4월 중순에 하는 그걸 할 건데 그 5,000부가 팔리려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 50명이 지인들 100명에게 얘기해야 돼요. 10명에게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돈이 들어온다고 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의 전문가가 그동안에 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다음에 되어진다 하면은 우리가 이 상위 개념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위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정해지지 않은 인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형의 집단인데 이 집단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백인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코리안 베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세이버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그거에 우리가 시드가 되는 그러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꼭 연구만이 아니라 여기서 큰 거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 잡아도 좀 괜찮을 거라고. 물론이죠. 우리가 집단 기상이라는 이름이랑 야구에 대한 두 가지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되겠죠. 맞습니다. 집단 기상이랑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야구랑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다음 프로젝트는 뭐 집단 야성 방해가 온다면 그런 식으로 개념이 하나 더 있었죠. 일단 홈페이지는 그렇고 책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민호 PD님이랑 선 기자님이랑 유신영 기자랑 저랑 일단은 메이저 파트들을 다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제이 굴드 글, 그 다음에 우리가 쓴 논문이랑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쓴 사람들이 인세를 일단은 갖고, 그렇지만 우리 리포트랑 논문은 우리 모두의 저작이니까 그거에 대한 계제료를 100만 원과 책 100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은 모두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파티에 쓰고, 그다음에 100권은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 모든 분들 참여하신 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책은 가을 야구 바로 전에 출간될 수 있게 진행될 거고, 그래서 이제 걔는 좀 천천히 길게 긴 호흡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4월 12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시죠? 네. 4할 1푼 1이 4월 12일 날 달하에서 하기로 했고, 운영팀이 그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 어떻게 파티를 진행할 거고 뭐 오신 분들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지를 다음 시간에 플랜을 좀 짜주세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경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과학 논문 드래프트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우리말 리포트 드래프트가 나오고.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팀에서 지금 이제 결과 리포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논문을 그냥 한글화하기만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모임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을 좀 가는 약간 모임 면대기 개념, 그게 이제 한 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 팀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각 팀하고 그 팀의 멤버들 소개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 뭐 이제 이런 개념, 그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설문조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메일이든 무슨 형태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이 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그래서 항목은 많이 안 잡았어요. 그 참여 동기. 그래서 야구, 과학, 통계, 친목, 집단지성. 이 4개 정도 이렇게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그래서 이공계냐, 인문사회계냐, 예체능계냐. 그다음에 현재 종사 분야도 같은 카테고리로. 예체능. 예체능. 예술과 체육을 저희가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걸로 가자. 그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그냥 그렇게 잘랐고요. 너무 복잡해지면 또 그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렇게 드러나는 식까지 가는 그런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연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정도까지는 그렇게. 그거는 저희 특신소에 다 있다고 해가지고 설문조사 다시 할 때는 이렇게 안도를 그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실 거면 이거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힘들었던 게 뭔지, 보람 있었던 게 뭔지를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항목을 뽑은 게 정말 다 객관식으로 될 수 있는 것만 뽑은 거거든요. 왜 객관식으로? 저희가 처리가 뭐라고요? 보람 있었던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각 팀원별 소개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이제 뭐 경력이 특이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랜덤하게 뽑아서 추후 인터뷰 같은 추후 인터뷰로 모두에게는 안 받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다들 굉장히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엑셀도 원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만 딱 해서 받자. 경향성만 한번 보자라는. 아니 경향성을 보는 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소감을 물어보는 게 소감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트윗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굳이 설문조사할 때는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말자. 객관식으로 이렇게 딱. 내가 누군가를 설문조사하는 건 난 좀 웃기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가
우리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그것도 와중에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이 모임이 주로 이공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천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뭐 사람들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어쨌거나 집단지성이 모여서 연구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연구 경험이 많으냐, 뭐 아니면 그러니까 연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야구 광들만 모인 건지 이런 집단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비율 정도 같은 거를 그런 건 궁금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그거와 트위터 분석, 통계 저희 김현수님이 계속 해주시던 거, 그게 이제 뭐 우리 이 멤버들은 트윗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던가 뭐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우리말 리포트 안에는 그 우리들이 이걸 참여하면서 느꼈던 보람이나 재미나 어려움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그것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문으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티칭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 명한테만 하겠다고요? 그런 거죠? 몇 명에게만 설문 좀 해주세요. 설문에도 할까요? 그냥 넣고 주관식을 일단 넣고 이제 처리는 지금만 답변하고 싶은 분만 해달라고 하면 저는 고민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트위치나 티칭소나 자기소개하는 거에 다 몇 번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뽑아 쓰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거기 보람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 지금 소개만 하고 있어. 초반에 바른 프로필도 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는 지난 과정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느꼈는지를 담는 게 중요한 건데 논문에도 안 담기고 결국에는 이거를 담을 길이 책밖에 없는데 그게 10월에 나오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참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담을 건데 이제 설문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든 어쨌든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네, 아니 그거 들어갈 거예요. 예, 중요한 팩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집단지성으로 한 이런 뭐 연구든 뭐든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서 정리해서 이제 한 챕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트위터 이런 뭐 모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는 제언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런 뭐 이렇게 모여봤더니 어떤 뭐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라든가 그런 이제 제언 같은 것들 섣불리 시도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제 우리 모임에 대한 뭐 소개나 기록 그런 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구 논문 그거 이제 들어가고 한 챕터가 이제 좀 말씀해주신 논문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재밌는 야구 기록 그런 거 이제 또 한 챕터로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하실 때 제 생각인데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프로필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 통계를 위해서 만난 모임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 통계를 위해서 만난 게 되게 특이한 집단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야구 통계 딱 하나를 예를 들면 뭐 타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기록 딱 한 개 뭐 그런 거 하나를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몇 개를 이제 꼭 만들어서 뭐 1번부터 4번까지. 백인천사알이 안 들어있으면 좀 웃기겠네. 봤더니 박철순 22년생이다 뭐 이러면. 연구해봤더니. 근데 그거는 미리 좀 사례를 받아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되죠. 그냥 주관식으로 그걸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 모임이 생각하는 올해의 우승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응원팀이란 말이지. 응원팀이랑 같이. 아니, 그게 넥슨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려면 우리가 기록으로 예측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시즌별로 좀 이거 했고 그냥 마지막에 재미로
각 팀별 이거를 쫙 그래프로 봤을 때 넥스트 이어를 리그레션 했더니 익스플로레이션 했더니 누가 우승이나 이거는 순전히 기록으로만 네. 그러니까 맞히면 훌륭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고려 안 하고 그냥 기록에 의해서만 예측할 때 자, 조교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만약 할 수 있으면 진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로 나가시는 개연성이 있으면은 평원회가 예측 가능한 거고 그게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논의할 거 있으세요? 혹시 분석팀에 제언을 하나? 네. 아까 그 안정화 얘기를 할 때 네. 이렇게 표준 편차만 보지 말고 네. 혹시 이제 그때 당시 아까 신규 구단 얘기도 있었지만 네. 매년 신규 진입하는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이 시즌에 만약 시즌이 안정화가 돼 있으면 이 선수들이 뭐 큰 활약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걸 안정화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예 그것도 안정화 부분에가 아까 그 표준 편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신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일단 연도를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신규로 들어온 선수들의 그 타율이라든지 그런 스탯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점차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리그 수준이 높아지고 신규로 들어오는 선수들 그걸 좀 차이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분석은 가능한지 좀 제언이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비슷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피크가 있는 게 이제 신생팀 진입 때 피크가 있다라는 작업 가설이 있었는데 아까 제일 큰 피크가 91년에 쌍방울 시즌 진입할 때 있었는데 쌍방울 선수들을 다 빼버리면 피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을 다 빼버렸을 때 안정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 혹은 쌍방울 빙그레 넥센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표준 편차에서 그 신인들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해 신인들을 빼고 봤을 때 변화를 그래프로 같이 그려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신생팀도 그리고 신생팀의 경우에는 전 선수가 다 신인일 테니까 그 팀이 아예 빠지게 되고 분석 신장난 조교를 2번 주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어때요? 가능한 통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 이랬을 때 내 학생이 그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저런 아니 자기가 하시면 나보러 하라고 하다 저런 행간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제 알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의미한지 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 뭐든지 까봐야 돼요. 뭐든지 일단 계산을 하는 건 유의미하죠. 네.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해봐야. 네. 좋습니다. 계산하시고요. 자,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세요? 질문. 네. 이번 주에도 그 시사인의 대기 첫 프로젝트 나왔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기존에는 다른 걸 이렇게 쓰게 되면 거의 링크를 건다. 네. 링크를 걸게 되는 네. 이제 저희 쪽의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링크로만 가야 될지 아니면 올려서 퍼와도 되는 건지 어때요? 그러니까 퍼온다는 게 어떻게 퍼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텍스트를 다 긁어서 그렇죠. 그걸 긁어서 저희 게시판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좀 올릴 수 있는 건지. 원칙으로만 말하면 기사 저작권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기사 링크를 제목이랑 한 줄 쓰고 나머지 그렇게 그냥 링크를 다는 방식이죠. 근데 저희 쪽 기사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
저희 재단에서 언론 보도 같은 거 봐도요. 저희 재단 기사도 링크로만 가요. 네, 내용 포함. 링크로만 해야 돼. 제 칼럼은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홈페이지에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그래도. 농담이고. 오케이. 그러면 대충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팀별로 얘기하시고 뭐 각자 그냥 해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죠. 네. 마무리.